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과 전세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2월 첫째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0.1% 올라 지난주보다 오름폭을 키웠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일 KBS 1TV 일요진단에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이사 공급 대책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이며 무리하게 집을 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강남의 대형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 문의가 들어오느냐는 질문에는 이번엔 기존 사업보다 강한 혜택이 있으니 예의주시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4만 5천 호를 공급한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60% 이상 늘어난 것이며 사업 시작 이래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올해는 신혼 두 번째 유형의 4순위 유형이 신설됐고 1, 2인 가구 소득 기준은 완화됐으며 다자녀 가구 인정 범위는 확대됐고 고령자는 무제한으로 재계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정부의 역대급 공급 폭탄에도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요, 소규모 개발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 중이며 빠른 시간 안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공급 계획을 추진하겠다면서 무리한 내 집 마련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바로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으로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은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정부가 올 초부터 꺼내든 카드가 부동산 시장의 이 재개발, 공공 재개발인데요. 얼마 전에도 25번째 이사 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밝혀준다고 하는데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강의 주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강의 주제 재개발 투자 오해와 진실이라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재개발 투자하실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오해를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이제 이사 공급 대책이라고 해서 정부가 이제 이사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시장에 많은 우려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상황이 이제 심상치 않게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이사 공급 대책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수 있도록 오늘 짚어드리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투자 유망 지역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개발 투자의 오해와 진실 짚어드리는 시간 첫 번째로 갖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재개발 노후도 기준을 내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내리는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대박 찬스가 왔다. 재개발 추진 임박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피자체가 없고 정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있는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 재개발 투자의 오해와 진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알아보도록 하면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대지 지분 이제 5평에서 6평 이하는 현금 청산 당한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5평에서 6평 대지 지분에 투자를 하면 현금 청산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제 아래쪽 보시면 서울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항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 36조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대상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대상을 보게 되면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 계획일, 바로 관리처분 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 이제 그 조합원이신 분들, 이제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첫 번째부터 이제 5가지가 쭉 있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종전의 건축물을 소유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건축물을 허물기 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제 조합원이 되실 수가 있고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로를 이제 보시게 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특정 무허가 건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 무허가 건물도 이제 조합원이 되실 수가 있고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주는데 대지집은 5평, 6평은 안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된 등기를 치신 분들이라면 이 대지지분 자체가 1평이든 2평이든 다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집은 낮아서 이제 현금 청산 당할 수도 있다는 오해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 권리 산정이 기준일 때문에 투자 못하겠다,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권리 산정일 기준일이 뭘까요? 바로 권리 산정일 기준일 이후로 이전으로 신축이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졌느냐, 이 기준일에 따라서 이제 현금 청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권리 산정일 기준일, 바로 공공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 재개발 이제 추진하는 지역, 이제 1월 달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그 예정이 되어 있죠. 이런 이제 공공 재개발 지역에 9월 21일 이후에 이제 9월 21일 그때가 이제 권리 산정일 기준이라고 이제 정부 자체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 공공 재개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지 민간 재개발은 절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 재개발에 해당이 되는 부분, 바로 권리 산정일 기준이 9월 20일, 작년 9월 21일에 이제 권리 산정일 기준일이고 민간 재개발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사 공급 대책, 요번에 2월 4일 날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투기 수요 차단도 이제 동일합니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 정부 자체가 발표를 했는데, 이 투기 수요 차단 2월 4일 이후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현금 청산 대상이다, 이렇게 정부가 못을 박아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월 4일 이제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면 안 된다, 정말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도 바로 이 위쪽 이제 권리 산정일 기준이라고 동일합니다. 바로 공공에서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 아니면 공공에서 이번에 2월 4일 날 발표한 이 내용 안에서만 이제 이 내용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 재개발 이제 상관이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공 재개발 이제 공공으로 추진하는 지역만 해당이 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재개발 노후도 기준 내린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보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시 재개발 700여 곳이 이제 재개발이 추진이 가능하다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 결단 내리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이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5개구 자치구 단독 이제 다가구 주택을 분석한 결과 이제 700여 곳이 이제 재개발이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재개발 지정 기준 완화에 따른 잠재 재개발 가능 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최근에 이제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700여 곳이 이제 재개발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노후도는 이제 연 면적의 이제 3분의 2 이상이 이제 노후도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도가 되어 있어야지 재개발을 현재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퍼센테이지로 따지고 보면 66%.
66%가 이제 노후도가 되어 있어야지 재개발을 추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57%로 기준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 66%에서 57%로 이제 기준치를 내리게 되면 정말 이제 700여 곳이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확정적으로 크게 이제 늘어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김보성 이제 서울시 주택 건축 본부장은 기준일을 일정 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또 아래쪽으로 4월 달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고요. 서울시 시장에 도전하는 후보들 자체가 여야 구분 없이 정비 규제를 완화를 이제 내세우고 있다,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정말 이제 많은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제 후보자들 자체도 이제 정비 사업의 규제를 완화를 할 것을 이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57% 기준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제 이사 공급 대책 정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이제 공공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의서 할까요? 동의서 사인할까요? 제가 볼 때는 사인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 투자 포인트 때 조금 더 이제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재개발 노후도가 기준치가 내려간다면 정말 이사 공급 대책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아니라 정말 민간 재개발이 정말 많은 지역에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민간 재개발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되고 공공 개발로 추진하는 지역 자체 정말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재개발 추진 임박 지역 어떤 지역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지역 정말 노후 밀집 지역이고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지역으로 바로 연신내 역세권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연신내 역세권을 추천을 드릴까요? 바로 GTX A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GTX A 노선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입니다. 이 GTX A 노선 중에서도 이 연신내 역세권 자체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집가 상승폭을 가장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연신내 역세권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연신내 역세권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이쪽 지역 정말 연신내 역세권에서 15분, 20분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이제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연신내 역세권 정말 주변 아파트 단 한 채도 없습니다. 이쪽 지역 거의 다 노후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정말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개발을 해야만 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노후 밀집 지역이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이 GTX A 노선이 다니고 있다. 정말 집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투자 가치 상당히 높은 이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광진구 자양동 왜 투자 가치가 높을까요? 바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광진구 자양동 지도를 보시게 되면 정말 다양한 정비 사업과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이제 속도를 내고 있고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진구 자양동 자체의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광진구 자양동 이런 이제 일부 노후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노후 밀집 지역 정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30년 된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지금 이제 개발을 하려고 임시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거둘 준비를 하고 있고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자체가 정말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이 한강 조망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인 아파트가 생긴다. 정말 집가 상승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그리고 이제 광진구 자양동 집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미래 가치, 투자 가치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사 공급 대책, 공공 개발 실현 가능한가?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현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발이 되려면
개발이 되면 1년 안에 이제 구역 자체의 주민 동의율 자체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이제 공공으로 이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분의 2 이상 동의 받기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이제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1년 안에 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제 추진이 되는데 이 1년 안에 못 받으면 이제 공공으로 추진을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나서 공공으로 추진한다. 이쪽 지역 정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이제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합니다. 아파트 단지로 변할 때까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지역으로 변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제 토지 소유자들 이제 동의를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공공주도 이제 3080 플러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3080, 이 서울 도심에 30만 호 이상 그리고 전국에 80만 이상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3080 플러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3080 공급 대책 성공 가능성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1년 안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도 낮고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익 자체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지금 사회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의 내 이익 자체를 남하고 공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간적 개발, 정말 민간적 개발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보도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죠. 이제 민간 재개발 노후도 자체를 이제 기준치를 낮추면서 정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서울 안에서도 정말 양질의 이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 700여 곳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민간 재개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위기,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민간 재개발 추진 지역에 정말 소액으로 이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정말 나중에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미래가치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는 재개발 투자의 오해와 진실을 밝혀드렸습니다. 얼마 전 3080 플러스 공급 대책 이후로 오히려 우리는 이 민간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지역들 가운데서도 개발 호재가 있고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을 정보체크 시간에 안내해 주신다고 하는데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인데요. 3호선 6호선 지나는 연신내역 역세권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세는 약 3억 7천만 원에서 4억 원까지 예상되나요? 자, 저희가 개발이 기대되는 지역들로만 오늘 가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연신내 역세권을 보시는 이유가 궁금한데 입지 조건하고요. 주변의 호재까지 볼까요? 네, 먼저 입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여기에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정말 지가 상승폭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공실 걱정 없이 이주 수요로 인해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 신전략 거점으로 세 곳이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은평구 안에서도 바로 연신내 역세권과 불광 역세권입니다. 이 두 지역 정말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자체가 정말 고밀도로 개발이 됐을 때 정말 지가 상승폭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정말 지가 상승폭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교통 호재 바로 GTX A 노선입니다. 이제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3년,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된다 그러면 정말 이제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신분당선
연장안도 이제 독바이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장안도 이제 GTX N호선과 맞물려서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가 상승 정말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독 다가구들이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정말 GTX N호선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 상당히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만큼 이주 수요가 풍부합니다. 정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억 7천에서 4억 원대의 현재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전세 금액 자체가 2억 3천에서 2억 5천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 1억 3천에서 1억 6천에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지금 연신내 역세권 이제 더블 역세권이지만 GTX N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후 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 정말 지가 상승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서울 도심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GTX A노선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요.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민간 재개발의 압력이 기대되는 지역에서 함께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에서 만나보는 투룸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이네요. 자, 2호선과 7호선 지나는 건대구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여기가 한강 바로 건너편이 또 강남인 지역입니다. 광진구 자양동인데 역시나 호재도 보시는 것 같아서요. 입지와 개발 호재 한 번에 묶어서 볼까요? 네, 광진구 자양동 입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 광진구 자양동 이렇게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청담대교, 영동대교를 건너가면 바로 만날 수 있는 지역, 바로 강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시단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수 전략 정비 구역도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평당 1억 이상 이제 간다고 할 정도로 이제 정말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지역인데요. 이쪽 지역 바로 옆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개발의 속도를 내는 만큼 광진구 자양동도 이제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 개발 압력, 지가 상승 동시에 가져가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삼성동 GBC 개발 사업 3, 4년 후에 이제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정말 몇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일자리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광진구 자양동으로 수요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수요 자체가 집중이 되면 광진구 자양동 지가 상승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잠실 마시단지 개발 사업도 정말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그만큼 지가 상승폭 가장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투자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진구 자양동 1구역, 7구역, 12구역 정말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 광진구 자양동 자체의 인프라를 크게 개선시킬 수가 있겠고 지가 상승폭도 크게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진구 자양동 정말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이 30년 된 이제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독 다가구들이 정말 개발이 됐을 때 이제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노후 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신 경우 이렇게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입주민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이런 매물 잡으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성수 전략 정비구역 사지구 옆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그만큼 입지 자체가 이제 성수 전략 정비구역
옆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 압력 자체가 광진구 자양동으로 오면서 지가 상승뿐만 아니라 이게 노밀집 지역의 경우 개발 압력까지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 광진구 자양동 현재 지금 노밀집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자체에 지금 개발을 하려고 이제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 4억 5천에서 4억 8천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세 금액 자체가 2억 6천에서 2억 8천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 이제 투자 금액 자체가 1억 8천에서 지금 2억 1천만 원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금 자체 더 줄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의 방향 세우시기에 좋은 이제 투자 실투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강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입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 자체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까지 가지고 있고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하기 때문에 이 최고의 입지 조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이제 성수 전략 정비구역 잠실 말산지 개발 사업의 최대 수혜지가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이 투자를 하셨을 경우 정말 집가 상승폭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구리 그리고 강변 건대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지금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그 근처에 바로 이제 노밀집 지역의 경우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 정말 집가 상승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사 공급 대책 발표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이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자양동이나 연신내 지역 투자의 방향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말 이제 어려운 시기에 이제 큰 폭의 집가 상승, 이제 수익 내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강변에서 시세 차익은 물론이고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보면서 광진구 자양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는 민간 재개발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1:1 무료 상담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만나본 광진구 자양동 그리고 연신내 핵심 지역의 투자 전략을 1:1 무료 상담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함전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자산시장 과열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연 0.9%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2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9.0으로 전월 대비 3.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으로 획기적인 고밀도 공급 계획을 언급함에 따라
주택사업 경기 기대감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길잡이 김우재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월 4일 정부가 정말 역대급 공급 대책이라고 하면서 3080 플러스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3080 플러스가 어떤 뜻인지도 궁금하고 과연 얼마만큼이 공급될지 그리고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준다고 하는데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 정부에서 드디어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제 3080 플러스라는 어떤 공급이 획기적으로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이제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간략히 공급 대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30만 호가 이제 서울 수도권에 이제 공급이 되는 거고요. 이제 전국 광역시나 대도심에 이제 80만 호가 공급이 된다.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약 83만 호가 주택 공급 부지가 확보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 세태에서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바로 시장에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공급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신호를 주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살펴보시면 전체적인 통계를 살펴보시면 83만 호가 이제 전체 수도권에 공급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3080의 30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서울에 32만 가구가 이제 해당되는 수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 경기 5대 광역시 통틀어서 이제 83만이 공급 주택 부지를 이제 확보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내용이 이제 실행이 돼갖고 이런 주택이 공급이 됐을 때 시장에 이제 안정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급되는 유형이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대책이 발표가 되기 전부터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중공업지 개발, 그다음에 저층 주거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고밀도로 올리면서 이제 주거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었는데요. 그 전에 말했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역세권의 범위가 이제 승강기로부터 이제 350m 범위로 이제 이번에 나온 거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내용인데 이제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민간이 아닌 공공의 축으로 전환시키면서 공공이 이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또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도시 재생 사업을 여전히 진행을 하겠다. 그다음에 공공 택지 신규 지정,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정비 확대와 기존에 말했던 호텔 부지나 수도권 내에 비주거 거주형 건물을 주거하는 어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이제 그다음에 LH에서 이제 신축을 이제 매입을 해갖고 그걸 공급화시키는 이제 신축 매입 약정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제 공공이라는 단어, 특히 이제 공공에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 방식과 그다음에 소규모 정비 확대 방식을 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도심지 안에서 이제 주택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개발과 재건축.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공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공공 주도하에 이 개발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에서는 참패를 했고
했고 공공 재개발 쪽에서 이제 1차 이제 후보지가 발표됐고 이제 다음 달에 또 2차 후보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인기가 좀 빠질 것 같습니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 활성화 또 마찬가지로 공급이 개입을 해갖고 이제 이것도 이제 출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그래서 역세권, 중공업지, 저축 주거 밀도 저밀도 지역의 어떤 주거 단지가 이제 굉장히 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 부동산 개발은 일종의 어떤 그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런 그 돈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는 그 사업이 본인한테 이득이 가면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장 참여자는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가던가 아니면 스톱을 하던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특히 이번에 2월 4일 발표된 정책은 바로 이제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굉장히 많은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 사업에서는 이제 감정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감정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이제 조금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 다가구 주택이 있고 다세대가 있습니다. 다가구는 이제 뭐 50평이나 100평 정도의 어떤 큰 땅을 1인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얘기하는데 이런 그 주택이 이제 예를 들어 재개발을 통해서 감정 평가를 받는다면 시세보다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이제 감정가를 쳐주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 이제 수용하지 그 재개발을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이제 5평에서 10평 이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감정가가 낮더라도 입주권이나 이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첨예하게 시장 참여 관계자에 따라서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굉장히 그 시장 그 사업 성과가 굉장히 달라지고 이제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정책의 핵심은 바로 이제 시장 그 감정 평가를 통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바로 이제 현물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 이제 토지 소유주나 주택 소유자가 LH 공기업에 이제 그 집을 넘기는 거죠, 소유권을.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업의 어떤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단축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말했던 내용은 바로 이제 그런 그 토지와 주택 소유를 이제 LH나 공기업에 넘기게 됨으로써 이제 정부가 직접 주도 아래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바로 그런 내용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 바로 이제 감정가가 이제 1억인 집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갖고 이제 5억에 어떤 집을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1억 같은 경우가 이제 토지 소유주 또는 건물 소유주의 이득이 기본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됐던 내용을 살펴보시면 기본 어떤 그 권리에서 이제 10에서 30% 더 준다는 내용이 바로 이제 기본 보유하고 있던 그 주택에 대한 그 감정 평가액을 가지고 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바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한 감정 평가 금액을 통해서 기본 소득을 인정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10에서 30% 정도 더 준다는 얘기고요. 참고로 이제 더 그 부동산이 1억짜리가 5억대에서 4억짜리 피가 생겼는데 4억에 대한 가치는 바로 이제 공기업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이제 공공 재개발 영역이 이제 축소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접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은 이제 부동산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어차피 부동산을 소유하고 개발이 됐을 때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재산 가치가 낮아지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부동산 하락기에는 이런 방식이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개인의 어떤 자산 가치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 개인분들은 굉장히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굉장히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이 올라갈 수 있는지 줄어들 수 있는지 그런 내용 확인해 보시면서 이런 그 정책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너무 포괄적이라서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그때 더 이제 세밀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번 정책을 그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민간 영역에서 이제 정부 영역,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어떤 시점에 해당되고 아예 대놓고 이제 공공에서 주도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내용이랑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그 감정 평가를 통해서 이제 그 관리 처분 인가를 통해서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이제 현물을 선납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집을 바로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제 공기업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양도세 혜택을 주고요. 그다음에 그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그 협의 사항과 애로점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한 그 기업에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자산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정책은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시장에서는 크게 인기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부동산 상승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한테는 큰 장점이 없기 때문에 인기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민간 위주의 개발이나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계속적으로 찾고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번 정책을 통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요. 특히 올해 2021년 그 재개발 재건축 또는 이게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큰 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 정책을 살펴보시면 이제 공급 같지만 결국 계속 공급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이제 규제가 굉장히 많은 어떤 정책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우재 이사님과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3080 플러스 공급 대책, 공급인 등 공급이 아닌 것 같은 대책이란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크게 변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개인이 아니라 개발 이익을 공공이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입지 좋은 주택의 인기, 희소성이 날이 갈수록 좀 높아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저희 경쟁이 더 치열해지기 전에 첫 번째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우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변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희소성에 주목해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등포구라는 지역을 보시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이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3도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곳은 서남권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교통망이 집중되는 개발의 모습과 또 그다음에 이제 중공업 지역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부 정책의 어떤 수혜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폭이 어떤 그 서울의 어떤 지역보다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강남권과 이제 마포권이 있는데 바로 이제 영등포구 또한 마찬가지로 이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형주택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동산 어떻게 상승에가 맞물려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이 점점 없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역세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잘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당산 역세권이 되기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선유도 역세권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도보로 이제 5분에서 6분 이내로 이제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제 인기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공세권과 숲세권, 그 공원과 숲속에 대한 어떤 그 니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한강과 안양천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보다 이제 다른 지역보다 많은 인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곳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 많지만 다양한 편의 시설도 굉장히 많이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형 마트라든가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3대 백화점이 이제 영등포구 안에 다 이제 입점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현대백화점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이제 입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소비도 많고 이제 다양한 편리 시설이 많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곳에는 이제 도심 특히 이제 영등포 미니 신도시 영등포 뉴타운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이제 만들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이곳의 어떤 집가 상승을 통해서 주변에 그 어떤 시세까지 덩달아 올라가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주 근접의 특징을 살펴보시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특히 이제 1호선, 2호선, 5호선, 9호선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업무타운을 관통하는 대표적인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2호선은 서울을 순환하는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이 이제 영등포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마곡이나 여의도 또는 마포, 강화문까지의 어떤 접근성 또는 이제 지벨리나 강남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통도 좋고 이제 개발이 계속적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서남권 핵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영등포구 안에서도 여의도와 가깝기 때문에 1, 2인 가구가 많을 수밖에 없겠고요. 저희가 영등포 하면 딱 생각나는 키워드가 서울 3도심, 이게 생각나는 게 개발 호재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호재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호재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벽돌의 이제 신 모델,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아니면 최근에 오피스텔로 변모하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교통망 또한 새로운 형태로 지금 트렌드에 맞는 형태로 변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서부간선도로가 너무나도 이제 상습 정차 구간이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도로 속도를 높이게 되고 그 지상으로는 이제 바로 이제 공원을 만들게 됨으로써 안양
안양천과 이제 그 어떤 그 서부간선도로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안양천 유후부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준공을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는 모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서부 그 간선도로 말하는 제물포길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여의도와 이제 서남권으로 연결되는 큰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미 정체가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도로를 또 마찬가지로 지하로 내리고 고속도로화 시키고요. 그 위로 이제 그 공원을 만들게 되면 이제 목동 단지 일대의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의 가치가 더욱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신안산선 개통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신안산선은 기존 4호선보다 그 접근 속도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1시간 반이었던 거리가 이제 30분 이내로 너무나 빠르게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개통 역사가 생기는 곳은 많은 부동산 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영등포구 일대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GTX 비노선과 이제 신림선의 어떤 개통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곳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경전철에 있는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버스 노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중교통이 좀 소외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교통 소외 지역에서 이제 바로 이제 철도망이 개설되게 됨으로써 기존에 있던 그 교통과의 환승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곳에 이제 가치가 올라가고 더불어서 이제 영등포 일대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더욱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의도 일대 초고층 빌딩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 특히 이제 이곳이 이제 업무 지역과 이제 상업 시설이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파크 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에서 오피스 부지를 이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오피스 2개 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화점 부지와 이제 페어먼트 호텔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고 이제 점차적으로 경제가 마무리가 된다면 더욱더 이제 이곳에 경제적으로 큰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볼 수 있는 호재는 바로 이제 지역의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목동이 이제 바로 이제 좌측에 있겠고요. 우측에 용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용산 인접하는 이제 여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의도의 어떤 마스터 플랜, 그다음에 용산의 국제 업무지구요. 특히 올해는 이제 미니 신도시급의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지가 상승이 고스란히 이 지역에 전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동 또한 이제 재건축의 어떤 사업이 앞두고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이 이제 어떤 호재가 가득한 곳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영등포구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호재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개발이 코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개발이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 금액 면에서 좀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영등포구 양평동 사가의 투룸 9호선 따라서 만나보면은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일까요? 네, 지금 최근 그 시세를 어제도 제가 다녀왔는데 그 시세는 3억 6천에서 3억 7천만 원의 시세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가 지금 3억 3천에서 3억 4천만 원의 그 전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세난과 맞물려서 빠르게 매물이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세를 투자할 때는 2천에서 3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세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그 월세 시세는 이게 보증금 3천만 원에 약 13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 투자 시 필요한 금액은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의 부동산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투자 금액 2천만 원부터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등포구 양평동 사가에서 만나보는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호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자, 이번에도 토론구조의 다세 주택 찾아볼게요. 가격은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이번에 강남 3구의 주택을 보겠습니다. 강남 3구라고 하니까 생활 인프라는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지 포인트부터 잡아주시죠. 네,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바로 이제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라든가 병원 등 굉장히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좋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역 상권과도 굉장히 가깝게 이게 위치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양재역과 양재천 중간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정말로 주거지로서 많은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곡, 특히 학원가로 대표할 수 있는 도곡과 대치동 일대와의 접근성. 웬만하면 이제 생활 반경 15분에서 20분 이내에 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상업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직주근접이라든가 이런 모든 시설을 정말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곳의 그 어떤 직주근접의 특징을 살펴보시겠는데요. 이곳에는 특히 이제 강남 상구에는 정말로 많은 일자리가 몰려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압구정 일대 같은 경우에는 뷰티와 상업 어떤 그 관련된 업무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2호선의 강남에서 이제 삼성역까지의 그 축선상 위에 회사를 살펴보시면 정말 우리나라의 굴지 회사뿐만 아니라 뭐 대표적으로 삼성과 이제 현대가 이제 이곳에 이제 입점을 하게 되고 정말 그 주변에 많은 벤처와 많은 다양한 회사들이 몰려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3호선 축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그 연구단지, 특히 연구 개발 관련된 뭐 LG전자와 KT 같은 연구소 또는 이제 카이스트 같은 어떤 그 대학원 등이 계속적으로 이곳에 이제 입점하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서초동에 있는 바로 이제 정보사 부지에 또 그 위에 이제 서리필 터널 위에 또 하나의 또 업무 타운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살펴보실 내용은 바로 이제 토지 구획 정리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하철 또는 대중교통에 있는 버스망 노선들이 굉장히 가로 세로 반듯한 모습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곳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꾸준하게 대중교통을 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통도 그렇고요. 뭐 학원가도 많고 거기에다가 자연 환경도 잘 고루고루 좀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개발 호재, 뭐 강남역이 가까우면 말 다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사님께서 좀 몇 가지 주목하는 호재 있다면 만나볼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그 트렌드, 부동산 트렌드를 살펴보시면 직주근접이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양재동 일대 또한 직주근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양재 R&CD 특구 조성을 통해서 정말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이게 다양한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상생을 통해서 다양하게 경제적으로 효과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초대로 일대에 정말로 이제 또 이제 종상향 계획을 통해서 이제 코롱 부지와 롯데칠성 부지가 이제 크게 건물이 올라가면서 상업과 업무 시설이 이제 확장되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더욱더 서초구에 많은 일자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곳에는 이제 GTX C 노선 또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규모 업무와 상업 시설이 올 뿐만 아니라 교통망 또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서초구 일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업무군이 많아지고 있고 더욱더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갖고 직주근접이 정말로 많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GTX-C 노선이 지나가는 그 양재역 역세권에서 저희가 투룸을 만나본다면 가격 얼마나 될까요? 네, 시세는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의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지금 예상되는 금액은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은 2천에서 3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월세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이제 보증금 5천만 원에 약 13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안고 진행을 한다면 약 2억에서 2억 3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서초구 양재동에서 투룸 다세 주택 만나봤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김우재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 네이버 TBS 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동산 우리너는요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